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우리 기출 포커싱 경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마 2번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 문제 계속 이어서 갈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10번 문제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1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10번 문제는 2016년 6월 평가원, 즉 2017년 수능 6월 평가원, 좀 과거 문제죠. 그 정답률은 66%입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건데 이 문제랑 관련해서 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수능 개념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슈 포커싱에서 중위 투표자 정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중간적 선호를 가진 사람들의 선호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바로 그 내용인데요. 학생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질문이 제일 많아요. 뭐냐면, 아니 선생님 지금 공원 있고 체육관 있고 도서관 있는데 대안이 세 가지니까 각각의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 그리고 암묵적 비용 구해서 기회비용 구해서 푸는 거 아닙니까? 되게 복잡하게 푸는데 출제자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풀이 접근법만 알면 이거 생각보다 단순하게 풉니다. 보세요. 가불병 세 사람이 공원, 체육관, 도서관 좀 한 시설의 건립을 고려하는데요. 아래와 표와 같고요. 건립 비용과 편익. 그리고 세 사람은 서로의 편익을 알지 못하는데 세 사람 모두 건립 비용을 알고 있고요. 건립 비용은 3분의 1씩 부담한대. 그러면 공원은 1, 1, 1 합계 3이지. 체육관은 2, 2, 2 합계 6이고요. 도서관은 3, 3, 3 합계 9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항상 문제를 꼼꼼히 보세요. 단 순편익은 편익에서 건립비용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구하지 말고 그냥 순편익은 자 건립비용이 3이니까 3분의 1씩 부담하죠? 그러면 갑의 비용은 1, 을의 비용도 1, 공원은 병의 비용도 1이죠. 그럼 편익 빼기 비용, 편익 빼기 비용, 편익 빼기 비용으로 순편익 구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가 기회비용에서 명시적 비용 그리고 암묵적 비용 구해서 기회비용 구해서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순편익은 편익에서 건립비용을 차감해서 구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입각하면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1차 투표, 2차 투표 있죠. 1차 투표는 공원과 체육관 중에, 그리고 2차 투표에서는 여기에서 선택된 것과 도서관 중에 돼요? 그러면 문제는 좀 평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요것 때문에 순편익은 기회비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편익에서 건립비용을 차감하여 구한다. 그래서 이 단서를 못 본 친구들은 막 이거 명시적 비용 그리고 각각의 이익구에서 포기한 이익 중에 큰 것 암묵적 비용, 이렇게 접근하면 이 문제는 틀리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출제자들은 항상 문제를 단순하게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고 항상 단서에 입각해서 문제에 접근하자. 자, 요 내용 좀 얘기하고 싶어서 10번은 따로 풀진 않고요. 요 정도 내용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좀 10번은 여러분들 좀 맡기고 주의할 점, 요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여러분 2017년 6월 평가원입니다. 즉 이제 10번에 비해서 1년 뒤에 실시된 문제인데 정답률이 40%까지 떨어지죠. 자, 그럼 왜 그런지 볼까요? 자, 표는 소비자 가불병이 X제를 한 개씩 추가로 구입할 때마다 자,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 체크할 거. 여기서 지불용이 최대 금액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값은 첫 번째 X제에 대해서는 1200원, 두 번째는 800원, 세 번째는 600원, 네 번째는 300원. 당연하죠. 재화 소비량을 늘려갈수록 추가되는 효용이 줄어들 테니까 당연히 지불되는 용의 금액도 줄어들겠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지불 용의 금액 또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은 항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편익이다. 편익이다. 즉 값은 첫 번째 X제에 대해서 편익이 1200원이야. 그러니까 최대 12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거 문제풀이 팁이니까 일단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은
편익이다. 돼요? 자, 그런데 자, 일단 XJ 가격이 개당 1,0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재 2개를 사면 1개를 더 주는 자, 2 플러스 원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럼 여러분 2 플러스 원행사가 진행되면 2개를 사면 1개를 더 주지. 그러면 2개 비용을 지불하면 3개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2개 비용을 지불하면 3개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자, 근데 그 선택지를 읽어보니까 현재 2 플러스 원행사에서 소비량, 지출액, 편익, 그리고 기억이 종료되면 즉 2 플러스 원행사가 종료되면, 그럼 먼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2 플러스 원행사를 하지 않을 때 값은 첫 번째 XJ에 대해서 최대 1,2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XJ 가격이 1,000원이잖아. 그러면 구입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XJ는 최대 지불 용의가, 즉 편익이 800원인데 XJ 가격이 1,000원이지. 그러면 구입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행사가 종료되면 또는 행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값은 1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을의 경우에는 행사가 종료되면 또는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XJ에 대해서 최대 지불용이 금액이 900원인데 가격이 1,000원이면 구입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을은 0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구입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이에 반해 병은 첫 번째 XJ에 대해서는 최대 지불 용의가 1,100원인데 가격이 1,000원이니까 첫 번째 XJ 구입하고, 하지만 두 번째는 구입할 이유가 없지. 가격보다 최대 지불 용의, 즉 편익이 더 작으니까. 그럼 병도 행사가 종료되면 1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행사 종료 시, 자, 또는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자, 그러면 이제 2 플러스 원행사가 진행될 때 소비량을 보자고. 잘 봐. 2 플러스 원행사가 진행되면 값은 2개를 사면 1개를 더 주죠. 그럼 결국 2개 비용이 2,000원을 지불하면 결국 3개를 얻을 수 있어. 근데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결국 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편익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만약에 값이 2 플러스 원행사에 참여를 해서 2개를 2,000원 주고 샀더니 결국 1개를 더 3개를 구입한 거죠. 그럼 그때는 편익의 합이 하나, 둘, 3개에서 2,600원이 됩니다. 그럼 결론은 2 플러스 원행사에 참여해서 2,000원을 지불하고 2개를 사면 1개를 더 얻어서 결국 3개를 사는 효과가 생기고, 그럼 총 편익의 합은 총 2,600원. 근데 실제 지불액은 2,000원. 그러면 순편익이 플러스 600원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죠. 자, 따라서 값은 2 플러스 원행사에 참여해서 결국 값은 행사에 참여하면 결국 2개 가격을 지불하고 3개를 사는 거예요. 돼요? 자, 이에 반해서 을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2개를 구입하면 1개를 더 주니까 그럼 결국 2,000원을 지불했는데, 자, 그러면 1,300원 더하기 900원 하면 2,100원이죠. 그럼 2 플러스 원행사에 참여했을 때 총 편익은 2,100원인데 가격은 2,000원만 지불하니까. 그쵸? 그러면 순편익이 플러스 100원이고, 따라서 2 플러스 원행사에 참여해서 결국 총 3개를 구입합니다. 이에 반해 병은 2 플러스 원행사에 참여하면 이때 2개를 사서 2개 비용을 지불하면 1개를 더 얻어서 결국 3개를 얻게 되니까 총 편익의 합이 1,100원, 1,600원, 1,900원. 그런데 실제 2개 가격 2,000원을 지불하면 손해잖아. 그러면 병은 2 플러스 원행사에 참여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1개만 구입하는 거지.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1번 선택지부터 볼게요. 소비량은 값이 병보다 많다. 맞죠? 근데 우리는 옳지 않은 걸 고르니까. 값의 소비량은 3개, 2 플러스 원행사에서 을의 병의 소비량은 1개. 2번, 지출액은 을이 병보다 크다. 자, 을은 결국 2개 가격을 지출해서 지출액이 2,000원이고 병은 1개만 지출했으니까 1,100원이죠. 그래서 지출액은 을이 병보다 크다. 맞죠? 자, 3번, 편익은 값이 을보다 크다. 여러분, 값의 편익은 총 합이 2,600이고 자, 을의 편익의 총 합은
100이잖아. 여기까지 더하면. 따라서 편익은 값이 을보다 크다? 맞죠? 다시 여기서 우리가 편익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최대지불 용의 금액이 편익이다. 4번 기억이 종료되면 그럼 갑을병의 총소비량의 감소분은 여러분 이 2+1 행사에서는 7개를 구입하고 있었는데 종료되면 이제 2개만 구입하기 때문에 총소비량의 감소분은 2개가 아니라 5개가 되는 거죠. 그럼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고 자 마지막 5번 기억이 종료된다면 그러면 갑을병의 순편익의 감소분은 얼마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갑은 2+1 행사할 때 순편익이 600원 자 을은 순편익이 100원 자 병은 순편익이 100원 그러면 총 순편익이 갑은 600원이었고 자 을은 100원이었고 그 다음에 병은 100원입니다. 자 근데 2+1 행사가 종료되면 이제 갑은 그냥 한 개만 구입하잖아. 그러면 순편익이 200원으로 줄어들죠. 1200 빼기 1000 돼요? 하지만 그전에는 2600 빼기 2000이니까 600원이었다가 행사가 종료되면 200으로 바뀌고요. 자 을은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행사가 종료될 때 순편익은 0입니다. 자 병은 행사 종료되건 종료되지 않건 무조건 똑같이 한 개를 구입했으니까 자 순편익이 여전히 100이죠. 그럼 순편익의 합계는 800에서 300이니까 800 빼기 300 하면 500원이 감소하는 거지. 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 문제는 여러분 1+1도 되고 다양한 유형이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꼭 체크할 거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 결국 뭐다? 편익이다. 착안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 나중에 파이널 모의고사 할 때는요 이거 유형, 다양한 유형 자주 다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11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2번 문제 갑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풀이 팁이 있어. 좀 볼게요. 자, 그림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갑은 메뉴가 돈가스가 있고 카레라이스가 있죠. 자, 돈가스와 카레라이스 모두 내가 좋아하는 메뉴네. 근데 오늘은 돈가스를 먹겠대. 자, 지금 대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돈가스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돈가스의 순편익이 양의 값이라는 거죠. 자, 이에 반해 자, 이제 을은 자, 메뉴가 이제 돈가스는 품절돼서 카레밖에 없죠. 그랬더니 돈가스가 다 팔렸네. 남은 메뉴가 카레뿐인데 굶으면 배고프니까 카레라이스를 먹어야겠다. 그럼 결국 굶으면 배고프니까 결국 카레를 먹었을 때 순편익이 양의 값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의할 건 이거. 지금 대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갑의 상황에서 돈가스가 있고 자, 카레라이스가 있는데 자, 돈가스의 가격과 카레라이스의 가격이 같죠. 그럼 이거 여기에서 문제풀이에 좀 중요한 팁이 나옵니다. 그럼 볼게요. 자, 우리 기억부터 갑니다. 자, 갑의 돈가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갑의 카레라이스를 소비한다면 얻을 편익보다 작다? 자, 고민하지 말고 대입해서 푸는 거야. 우리 한번 볼게요. 갑의 자, 돈가스 선택에 갑의 자, 기억에서 갑의 돈가스 선택에 기회비용을 물어봤잖아. 그럼 여러분 돈가스 선택의 기회비용은 돈가스의 선택의 명시적 비용 더하기 돈가스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죠. 자, 그러면 돈가스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가격 4,000원입니다. 더하기 자, 암묵적 비용은 선택 대안이 두 가지니까 포기한 카레 이익이지. 그러면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카레 이익인데 카레 이익은 자, 카레의 편익에서 카레 명시적 비용인 자, 4,000원을 빼주면 이게 바로 카레 이익이죠. 암묵적 비용. 그런데 문제는 이 앞에 명시적 비용 4,000원과 뒤에 암묵적 비용에 들어가 있는 4,000원이 똑같잖아. 그럼 이게 지워진다고. 그럼 결국 돈가스의 기회비용은 그냥 카레의
편익이 되는 거예요. 카레의 편익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대안이 2개건 대안이 3가지건 간에 3개건 간에 명시적 비용이 모두 같다. 그럴 때는 그냥 기회비용은 포기한 편익 또는 대안이 여러 가지며 포기한 편익 중에 가장 큰 것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여기서 지워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 분명히 지워지겠구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냥 포기한 카레 편익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갑이 돈가스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돈가스의 기회비용보다 돈가스의 편익이 큰 거니까 결국 돈가스의 편익이 돈가스의 기회비용보다 큰데 돈가스의 기회비용은 카레 편익이잖아. 그럼 결국 갑의 돈가스의 순편익이 양이라는 얘기는 돈가스의 편익이 돈가스의 기회비용인 카레의 편익보다 크다.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은 돈가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갑이 카레라이스를 소비한다면 얻을 편익이죠. 카레 편익이죠. 작다가 아니라 니은 갑의 돈가스 선택에 따른 순편익은 갑이 카레라이스를 선택한다면 소비한다면 얻을 순편익보다 크다. 맞죠? 왜냐면 지금 현재 돈가스의 편익이 카레 편익보다 크지. 우리가 여기서 잡았잖아. 그러면 돈가스 선택의 순편익은 양의 값이고 카레의 순편익은 카레 편익 빼기 돈가스 편익이니까 돈가스 편익이 크면 카레 순편익은 음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딕은 을의 카레라이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 여러분 보세요. 자, 을의 경우에 선택의 대안이 하나밖에 없죠. 카레라이스. 그러면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4,000원. 끝. 암묵적 비용이 없지. 선택의 대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없기 때문에 을의 카레라이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의 크기와 같다. 돼요? 리을. 자, 을의 카레라이스 선택에서 얻는 순편이. 자, 을의 경우는 카레라이스 선택의 순편익이 양의 값이지. 그쵸?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은 니은 디귿. 자,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이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명시적 비용이 같으면 결국 기회비용은 그냥 단순하게 포기한 것의 편익이다. 선택의 대안이 여러 가지라면 포기한 것의 편익 중에 가장 큰 거. 돼요? 자, 요거 좀 주의하시고. 자, 요거 얘기하고 싶어서 수특에도 평가원에도 이런 유형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 12번 문제 풀어본 거니까 꼭 요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그럼 14번 문제도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2017년 수능 문제입니다. 6년 전 수능 문제인데 정답률이 51%였죠. 그러면 반이 틀린 거야. 근데 반이 틀린 이유는 선생님이 보면 여러분 수능 문제는 여러분 IQ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야. 수능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아주 볼륨이 큰 문제들이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이 이 문제를 문제 제시문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주어진 단서들을 뽑아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이거를 막 현란하게 푸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접근법을 보자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땡땡씨는 A와 B에게 도서관과 체육관에 대한 편익을 물어봤어. 그 중요한 첫 번째 단서가 나왔죠. 그 편익의 합이 더 큰 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즉 A와 B에게 도서관의 편익을 물어보고 A와 B에게 체육관의 편익을 물어봐서 그 편익의 합이 더 큰 시설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건립시설이 결정된 후에 비용의 일부는 A, B에게 다음과 같이 부과되는데, 자, 부담금이 비용인데요. A의 부담금은 지금 A, B 플레이어가 2명밖에 없잖아. 그러면 두 시설에 대한 A의 부담금은 일단 B의 응답 편익 중 높은 편익에서 건립되는 시설에 대한 B의 응답 편익. 즉 보면 자, B의 도서관과 체육관의 응답 편익 중 높은 편익은 4지. 그럼 4에서 A의 부담금은 만약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도서관의 편익, 그쵸? 그리고 그냥 건립되는 시설에 대한 B의 응답 편익이니까
만약에 체육관이 건립되면 B의 응답 편익이 4죠? 그러면 이때 4를 빼주는 거죠. 돼요? 다시. 자, A의 부담금은 두 시설에 대한 B의 응답 편익이 높은 편이니까 체육관 4에서 건립되는 시설이 도서관이면 2를 빼주고 건립되는 시설이 체육관이면 4를 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의 부담금은 두 시설에 대한 A의 응답 편익 6과 2 중에 높은 편익이니까 6에서 도서관이 건립되면 6을 빼주는 거고 체육관이 건립되면 2를 빼주는 거예요. 이게 부담금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됐고, 자, 표는 실제 A와 B가 각각의 시설에서 얻는 실제 편익입니다. 자, 그러면 도서관의 편익의 합은 6 더하기 2 8이죠. 체육관에 대한 A와 B의 편익의 합은 6이니까 8이 더 크지. 그러면 A, B가 응답한 편익의 합이 더 큰 시설은 실제 편익만 보면 도서관이 건립돼야 되는 상황이죠. 오케이? 자, 이 상황인데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계속 보면 A, B 각각의 순편익 또 단서를 줬죠. 자, 순편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건립되는 시설이 결정되면 그 실제 편익에서 자신의 부담금을 빼주는 겁니다. 실제 편익에서 자신의 부담금을 빼주고, 자, 그런데 문제는 A, B는 각각의 시설에 대해 실제 편익대로 응답할 수도 있지만 실제 편익과 다르게 응답할 수 있고, 따라서 상황은 가나다입니다. 가는 둘 다 실제 편익대로 응답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나는 실제 편익 A는 더 큰 시설에선 반으로 줄여서 2분의 1로 응답하고 다른 시설은 실제대로, 하지만 B는 모두 실제대로, 다는 A는 모두 실제, 하지만 B는 곱하기 2로 응답한다는 거지. 그쵸? 그럼 이 상황을 이제 하나하나 매치해서 이제 문제를 풀라는 건데, 그럼 이제 마지막 단서를 볼게요. 자, 그러면 A, B 각각의 순편익은 아까 했던 거죠. 건립되는 시설의 어떤 실제 편익에서 부담금을 빼주고요. 그리고 표는 각각 A, B가 얻는 실제 편익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세요. 자, 접근은 이거예요. 일단 보세요. 여러분 1번 선택지에 보니까, 자, 여기서 풀이법만 보는 거야. 자, 이걸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해주는 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 주어진 조건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1번 선택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가에서 A의 부담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까 앞에서 같이 교재 봐봐. 가는 A는 두 시설 모두 실제 편익대로 응답한다고 했죠. 그러면 가에서 실제 편익대로 부담하면 A의 부담금은 두 시설에 대한 B의 응답 편익 중 높은 편익. 자, 그러면 두 시설에 대한 B의 응답 편익 중 높은 편익은 4죠. 4 빼기. 자, 두 번째는 건립되는 시설에 대한 B의 응답 편익.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문제에서 각각의 A와 B의 편익이 더 큰 시설이 건립된다고 그랬잖아. A, B가 응답한 편익의 합이 두 번째 줄에 더 큰 시설의 하나를 건립합니다. 시설을. 그러면 자, 도서관은 8이고 체육관은 6이니까, 자, 그러면 실제 도서관이 건립될 거야. 그럼 도서관에 대한 B의 편익은 2가 돼서 가의 경우에 A의 부담금은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다른 논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대로 푸는 거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럼 또 하나 보면, 그러면 자, 나에서 건립되는 거. 그럼 여러분 2번 선택지를 보면 나에서 건립되는 건데, 여러분 나에서는요, A의 응답은 실제 편익이 더 큰 시설은 더 큰 시설에서 얻는 편익은 반으로 줄이고 다른 시설에서 얻는 편익은 실제 편익대로 응답합니다. 그럼 편익이 바뀌는 게 A는 도서관 더 큰 편익을 반으로 줄였죠. 그쵸? 그리고 체육관은 그대로 응답을 하고, 자, B는 둘 다 실제로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도서관은 3 더하기 2 합이 5가 되고 체육관은 2 더하기 4 합이 6이 돼서 편익의 합은 체육관이 더 크지. 그럼 2번에서는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이 건립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주어진 조건대로만 하나하나 풀면 됩니다. 그럼 특별히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3번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3번 선택지에서 그럼 나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나를 볼게요. 여러분 나는 A는 실제 편익대로 대답을 하지만, 자, B는 응답 편익 중에 실제 편익이 더
큰 시설에서 얻는 편익은 2배로 응답하죠. 그럼 이거를 곱하기 2에서 8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의 편익의 합은 8인데 체육관의 편익의 합은 10이 돼서 자, 실제 다의 경우는 체육관이 건립되겠지. 그래서 다의 경우는 체육관이 건립된다면 그럼 3번 그럼 다에서 자 B의 순편익은 얼마예요? 자 그럼 그럼 3번은 나에서 A의 부담금이에요. 그럼 우리 아까 했지만 나에서 A의 부담금은 우리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두 시설에 대한 B의 응답 편익 쭉 높은 편익 그러면 체육관 4고요. 거기에서 건립되는 시설에 대한 B의 응답 편익 체육관이 건립되니까 4. 그럼 3번은 결국 4 빼기 4가 되니까 0이 되고 자 4번 선택지 보자고. 자 4번에서 그럼 다에서 자 B의 순편익. 자 그러면 자 우리 B의 순편익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문제에서 순편익은 건립되는 시설에서 얻는 실제 편익에서 그러면 다에서는 체육관이 건립되는데 체육관에서 얻는 실제 편익은 4잖아. 그러면 4에서 자 뭐를 빼주냐면 자신의 부담금을 빼줍니다. 그럼 B의 실제 편익은 4고 체육관에서 부담금은 A의 두 시설에 대한 A의 응답 중 높은 편익 두 시설에 대한 A의 응답 중 높은 편익은 도서관 6이고 여기에서 건립되는 시설 체육관에 대한 A의 응답 편익은 2죠. 그럼 4 빼기 4니까 이때 B의 순편익은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번은 여러분이 꼭 해보시고 봐봐. 결국 이게 어떤 특별히 여러분한테 어떤 실제 수학적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 문제 단서대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가? 수능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학 공부가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이런 식의 항상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항상 주어진 조건에 입각해서 문제를 좀 꼼꼼하게 풀어봅시다. 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접근법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꼭 문제 하나하나 꼭 정리해 보시고요. 나머지 17번부터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 4강에서 또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안 풀고 넘어간 문제들은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꼼꼼히 풀어보시고 안 되는 문제들은 카페 통해서 꼭 질문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험생활 시작됐을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드실 텐데 가끔 고개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좀 여유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